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아하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은 19년 2월 26일 이번에 3월달부터 만약에 조정이 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일단 시황 얘기 먼저 해드리면, 조정이 좀 진행이 된다 그러면 마지막 저점 매수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세장으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좀 오버슈팅이 나오면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버슈팅이 나오면 뭐 6월부터 9월까지라든가 뭐 이렇게 조정 시점이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오면 이제 횡보 조정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제 3, 4월 달이나 요 구간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면 좀 하락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이 한창이라는 종목 수익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한 130% 정도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이 이제 한 100%에서 13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나경원 관련주에서 아난티 후발주로, 정치 테마로 먼저 처음에 이제 엮여서 한 100% 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 테마로 또 엮었어요. 그러니까 관광 테마로 엮어서 또 이제 100%를 줬죠. 이 종목을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편입을 할 때 좀 추렸던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이제 태평성대님 113% 수익 인증해 주셨고요. 일괄 매도 사인대로 하셨네요. 분할 매도 하신 분들도 있고 일괄 매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라면은 일괄 매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자, 그리고 육대장님 136%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진스님하고 전원일기님도 100% 이상 수익이 나왔네요. 자, 이 종목을 보면 정치 테마주들이 먼저 움직였죠.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 중에도 보면 한창대지, 그리고 남선알미늄, 이 종목들이 이제 거의 주도 주권으로 들어섰는데, 이 주 종목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다 계셨죠. 그래가지고 한창대지는 120%인가 이 구간에서 이제 일괄매도 사인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한 250%까지 간 것 같아요. 위로 총 수익률이 이 정도 나왔는데 이제 120%에서 일괄매도 사인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품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드렸던 거고, 남선알미늄도 뭐 한 200% 구간대에서 수익 인증 해주신 이제 회원분들이 있었고, 이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후발주를 좀 찾았습니다. 후발주. 이제 후발주들을 찾아서 이때 진양산업, 이게 오세훈 씨 관련주였나 뭐 그래갖고 오세훈 뭐 이거 한 50%, 그리고 대신정보통신, 그리고 끌고 가고 있던 종목들이 이제 보면 한창하고 이제 오텍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오텍이라는 종목은 지금 한 35%에서 40% 정도 수익 중일 거예요. 이 정도 수익 구간이고, 이 종목은 사실 이 두 종목이 나경원 관련주로 엮여 있었죠. 이제 뭐 나경원 씨 원내대표 나왔다 그래갖고 바닥에서 한 100% 올라오고 한창 이 종목은. 그리고 우리가 편입했던 시기는 한 요 정도 되는데 한 1,800원, 1,810원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00원 근방에서 이제 편입을 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테마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죠. 테마는 마케팅이다. 이 마케팅이 들어왔으면 요 종목들 중에 요 테마에 엮인 종목들을 전체를 추려서 이제 가치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더 갈 수 있냐, 밸류 측면으로 더 갈 수 있냐 없냐를 봐서, 예를 들어서 이 테마가 후발주로 움직이지 않아도 많은 거예요.
원래 기본 가치로만 해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를 하고 가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테마가 엮여주면 어때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왜? 마케팅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이제 개미를 꼬셨어요. 근데 개미들이 들러붙는 거야. 그럼 주가는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테마주의 특성이고, 테마는 항상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장기 포지션에서 그냥 일부 비중, 아주 작은 비중들을 섞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관련주라고 이제 분류됐던 종목이고, 요 종목이 이제 북한 테마주로 엮였어요. 관광 테마주로 또 엮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시작은 정치 테마로 했죠. 정치 테마로 이제 100% 나오고요. 바닥에서 100% 나오고. 관광 테마로 이제 뭐 한 4,300원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샀던 구간에서 이제 뭐 한 130% 나왔어요. 그러면 야 진짜 130% 파신 분은 꼭대기에서 판 거 아니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히네. 근데 보면은 1810원 이 구간에 들어갔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때가 보면 18년 12월이었단 말이에요. 자 4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이걸 보자고요. 이때 당시에 시총이 500억에서 600억 사이였어요. 500억 미만이었나 500억에서 600억 사이였나 아무튼 그래요. 자, 시총이 500억 600억 사이인데 이게 연간 보니까 무슨 뭐 200억 100억 막 이렇게 매출이 나오다가 500억 나오더니 1100억이 나오는 거야 매출이. 매출이 어떻게 됐다? 곱하기 2가 됐다. 그래갖고 올해 분기 실적을 봤죠. 1분기 3분기 실적을 보니까 3분기 동안 900억이 나왔네. 그리고 순이익이 보니까 영업이익도 야 올해 보니까 100억 넘겠구나. 자 순이익도 100억 이상이 나오겠구나. 야 시총 이거는 1000억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사도 버블이 한 20% 10%만 껴줘도 버블이 현재 가치에서 버블이 10% 20%만 껴줘도 요거는 100% 이상 나오겠네. 요런 관점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테마가 시작됐을 때 이제 뭐 한창대지 움직였을 때 남선알미 움직였을 때 이 종목들이 100% 이상 이렇게 튀어준 구간에서는 보면은 분석을 해보면 밸류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 다른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테마에서 보면. 그럼 정치 테마를 전체적으로 엮어놓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서 거기서 밸류가 가장 매력적인 종목을 사면 테마가 엮어주면 빨리 가는 거고 테마가 엮여주지 않아도 장기 보유 관점으로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자 테마 엮어서 또 날려주잖아. 이런 건 뭐라고요? 운이다.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운칠기삼. 자 기술이 3이고 운이 7이에요. 그러니까 70%는 항상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의 70%는 운이다. 30%의 기술로 70%의 운을 만들어내는 게 주식 투자죠. 그래서 이 밸류를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성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난티 이 종목이 먼저 움직였을 때 이 후발주로 용평 리조트는 알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얘 한창이나 얘는. 내가 이거 관광 후발주로 들어왔다 하면 뻥이잖아. 그렇게 해서 후발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정치 테마 후발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 관광 부분을 엮어서 갑자기 주가를 날려주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슈 붙여갖고 날려주고 여기서 뉴스 이빨에 때렸단 말이에요. 자, 뉴스가 이빨에 때렸어. 자, 개미 붙이는구나. 팔고 나오면 됩니다. 이미 밸류상으로 보면 매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실적이 더 상승하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이렇게 급한 상승이 나오면 분명히 조정이 들어와요. 여기서 더 갔다가 들어올지 그냥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밸류 매력이 생기는 구간에서 다시 재편입 자리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빠르게 급하게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고평가 구간에 들어섰다. 그러면 정리를 하는 게 맞다. 테마는 마케팅일 뿐이고 이제 결국 주가는 이제 가치에 연동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후발주를 우리가 찾을 때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죠. 어떤 테마가 시작을 했어.
이 테마 시작 흐름이 보이면 이건 뭐예요? 자, 바닥에서 테마 시작 흐름을 어떻게 알아요? 먼저 좀 빨리 이제 시장을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한 30% 50% 이제 주도주들이 보통 올라오면은 이제 느낌이 옵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주도주들이 한 100%에서 한 300% 정도 와야 보여요, 시장에서. 언론에서 막 떠들고 하니까. 자, 주도주가. 자, 정치 테마의 주도주는 이제 뭐 한창제자구가 남선 알미늄이었죠. 아, 보해양조도 있었구나. 보해양조. 뭐 남선 알미늄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테마로 붙이는 거 두 개를 미리 잡아줬으니 얼마나 운이 좋아. 우리는 운이 아주 좋은 거지, 그쵸? 요 세 개 중에 요 두 개 들고 있었잖아. 그리고 나서 후발주. 자, 최근에 튄 것 중에서는 가장 세게 튀었었던 주식이 이제 한창이었죠. 야, 이 종목도 우리는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었잖아. 얼마나 운이 좋은 거야, 우리는. 하늘이 돕고 있는 거죠. 운이 좋다. 실력이란 얘기는 안 해요. 거짓말이니까. 자, 한창이라는 종목을 그래서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나경원 관련주로 엮였었고, 이게 뭐 이제 나경원 대표가 이제 원내대표. 나경원 씨가 뭐 원내대표에 올라서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뭐 10월달에 폭락 맞은 다음에 많이 빠져있는 구간에서 이런 거를 이슈몰이 해가지고 주가를 올렸어요. 그래서 적정가치 구간까지 올려놨다가 적정가치 구간까지 올려놓은 게 아니고 그래도 이제 저평가 구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슈가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관광으로 엮여서 한 번 더 올린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자, 가치라는 거는 결국은 연동돼서 보면 지금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가치로 적정 가치가 얼마일까? 를 판단을 해보면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한 3,200원이나 뭐 한 3,000원 선 되겠네. 이제 요 정도가 이제 뭐 적정 가치나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한 20% 빼면 한 3,000원 구간 되니까 20% 빼면 시총이 한 1,000억이잖아요. 1,000억에서 한 1,200억. 이제 현재 가치로 보면 이제 주식 가치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이제 미래 가치. 현재 가치에서 이제 미래 가치가 더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자, 이 현재 가치보다 저평가가 심해져 있는데 자,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자, 이익단이 자, 40억씩 이렇게 찍히는 게 막 100억 뭐 200억 이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는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인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테마가 아니었어도 이 실적만 유지하면서 갔다 그러면 그 가치를 이어줬겠죠.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왜 분할 매도가 아니고 일괄 매도를 하라 그랬냐면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현재 가치까지는 왔는데 미래 가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업황에 대한 퀘스천. 그리고 북한 테마에 대한 내가 스탠스가 안 좋기 때문에 때리라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관광 이거 엮여있던 부분들이 이제 북한 테마의 영향으로 이제 움직였던 거기 때문에 북한 테마주들이 저는 이제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종목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 크게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괄 매도 사인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어서 100%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북한 테마로 엮어서 100%를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한 300%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 시세가 끝났을지 더 갈지는 몰라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미래의 부분이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겠죠. 우리가 이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항상 가치다. 기업의 가치가 얼마냐. 이런 부분들을 책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고평가 구간에 왔으니까 미래 가치를 내가 책정을 하지 못하겠으니까 미련 없이 던지라고 사인을 낸 거예요. 여기에서 회원분들 중에 미래 가치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차피 원금 빼놨으니까 보유하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 수익 구간들이 나온다 그러면 분할 매도 하면 되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틀리면 종목을 교체하면 되겠죠. 자, 테마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개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테마라는 거를 볼 때는 테마의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예를 들어서 이게 단기 테마냐 장기 테마냐. 장기 테마라는 거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장기 테마라는 거는 저는 이제 한 4차 산업하고
이제 뭐 헬스케어 있겠죠. 헬스케어는 이제 노령화, 인구 노령화에 대해서 이제 인구들이 이제 노령화 돼가지고 이제 다 노인들밖에 없어. 나도 노인이 되고, 이제 기존에 노인이셨던 기존에 이제 연세가 많으셨던 분들은 나이를 더 먹고, 그렇게 하면서 노령화에 필요한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이가 많이 들면 병이 많이 드니까 약 만드는 회사가 돈 많이 벌 거다 이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 테마가 되겠죠. 그리고 4차 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인간은 이제 일 그만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기계들이 하고 다 로봇이 하고 막 인공지능이 인간 대신 생각해주고 뭐 요런 시대가 올 거 같다가 아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건 현실화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꿈 같은 이야기였다가 이게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현실화가 되면 이제 장기 테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섞어 보면은 이제 뭐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고, 이런 게 이제 장기 테마고, 단기 테마. 단기 테마는 그냥 이슈몰이 시켜서 가치 성장이 불분명한데 지속적인 장기적인 가치 성장이 불분명하다는 거야. 미래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런 장기 테마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이 단기 테마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모른다는 거지. 요런 거는 예를 들어서 버블이면 대충 치우는 거예요. 대충 치워라. 막 1000%, 10,000% 수익률들은 요런 장기 테마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런 단기 테마는 항상 100%에서 좀 심하면 1000%까지 가기도 해요. 좀 심하면. 근데 요런 것들은 막 1000%씩 이렇게 가는 거는 진짜로 막 이 테마가 도는, 수많은 테마가 도는 과정에서 한 진짜 10%나 될까 말까예요. 막 이렇게 1000% 나오는 거는. 그리고 보통 이제 뭐 100%에서 한 500%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단기 테마는. 이런 단기 테마주들은 이미 움직인 종목들을 따라잡으면 먹을 게 없고 굉장히 리스크만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 분석을 해서 그래도 좀 쓸만한 종목들, 기업들이 보이면 먼저 움직인 거 말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추려가지고 일부 좀 편입을 해놓는 거고, 그런 것들이 안 보이면 그 테마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이 한창이라는 종목은 밸류상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그냥 포트에 편입을 해놨던 거고, 시세가 나왔으니까 던져라. 이제 시세가 나오고 다들 이 종목이 뭔지 알고 있고, 이 한창이라는 종목이 어떤 기업이고 나도 모른단 말이야. 모르는데 그냥 뭐 실적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들만 대충 분석을 해서 이제 편입을 한 거란 말이야. 공부를 많이 하는 테마는 어디예요? 내가 장기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쪽은 요 장기 테마에 이제 초점이 쏠려 있겠죠. 단기 테마는 그냥 섞어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편입을 했었던 거고, 1800원구가 여기서 편입을 했었던 거고, 2개월 만에, 자, 2개월 만에 요런 뽀록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건 항상 제가 뽀록이라 그러죠. 자, 운이다. 안 나왔으면 어때요? 대충 팔고 나중에 교체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되는 무언가 근거가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실적 측면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밸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좀 길게도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 테마라는 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그런 모르는 기업에서 후발주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다 움직일 때 한창지지, 보혜양조, 뭐 이거 남선알림 이런 종목들은 주가도 많이 튀어있고 이제 막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전문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해요. 어떤 종목 뭐 상한가 맞췄다 뭐 해갖고 수익이 많이 났다 이러면서 막 광고도 엄청 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막 주식 투자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데도 돈을 많이 보태줍니다. 그런 돈들은 자연히 세력에게로 가겠죠. 우린 그런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요런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움직이기 전에 항상 편입을 해서 끌고 가다가 요런 테마가 붙으면 던져버리는 요런 유의 포지션들을 취해 가야 한다.
그리고 이미 주도주가 만들어지면 시세는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가 끝난 게 이거 잘못 썼다. 시세가 끝난 게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신규 편입이 끝났어요. 주도주가 눈에 보여지면, 주도주라는 게 너도 나도 이렇게 해서 눈에 보여지면 이미 거기에서 이제 신규 편입은 시세는 끝났다는 게 아니고 신규 편입은 불가능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상 그렇게 매력이 없는 구간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종목이 분명히 잘 찾아보면 시장에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보면 2000 종목 내에 요렇게 주도주가 만들어진 섹터군에는 매력적인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매력적인 종목들은 소문이 안 난, 사람들이 모르는, 관심이 없는 기업이다. 항상 기업 가치를 우선을 해서 분석을 하고요.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찾아서 시세가 나올 때까지 보유하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마케팅에 현혹돼서 비싼 값에 눈탱이 얻어맞지 말고 공부를 하자는 거죠. 요즘은 뭐 인터넷도 잘 돼 있고 저같이 이렇게 방송해주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발품 열심히 팔고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수익되는 정보들이 옵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그런 거 막 찾아다니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고급의 정보들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창이라는 종목, 이 종목의 이제 수익 스토리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북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북한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단 제 스탠스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북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치를 보면 다 고평가예요. 근데 현재 가치로 보면, 근데 이제 미래 가치로 보면 어때요? 자, 미래 가치로 보면 전망성이 좋기 때문에 이 고평가가 좀 해소되면 이제 매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고평가가 안 붙어있는 그런 섹터군들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금 3월에 이제 베트남에서 북미 회담을 하죠. 북미 회담을 베트남에서 해요. 베트남에서. 그럼 어때요? 베트남에서 북미 회담을 하면 이 회담을 한다는 자체가 무언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주가의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이 돼 있다. 그럼 기대감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기업 가치를 놓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건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개미들이 들러붙죠. 그럼 보통 세력들은 내다 팔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주가가 흘러내린다. 주가가 다 흘러내리면 움직였던 애들은, 예를 들어서 요만큼 움직였던 애들은 이게 흘러내리다가 반등이 들어와도 요만큼밖에 못 올라갑니다. 근데 바닥에서 이렇게 기고 있던 애들은 요게 요만큼 올라갈 때, 자, 시세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뭐다? 자, 후발주. 자, 북한 테마는 2018년 내내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2월 달에 이제 보면은, 경협 테마를 이제 시작으로, 이제 철도, 가스관, 그리고 비료, 이게 농업이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관광까지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자, 농업하고 관광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올 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후발주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식료, 건설, 철강 중에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진짜 힌트 엄청 많이 준 거다, 이거. 내가 이런 것들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 음식료 섹터, 건설, 철강 섹터들을 밸류를 다 분석을 해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의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거고 힌트를 별로 주고 싶지가 않아. 근데 그런 힌트도 없이 뭐하고 방송을 하고 하면 할 얘기가 많이 없잖아. 물론 결과가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만약에 결과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들이 포트에 채워놓고 있을 거고, 이런 섹터군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포트에 채워두고 있을 거고, 그런 게 수익이 나면 또 수익 스토리로 자랑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익 스토리, 제가 만들어낸 이 영상들을 보고 배 아프신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이제 언급해드린 부분에서 언급해드리고, 우리가 이제 포트를 정비를 해나가고 종목을 채워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좋아 보이는, 이제 생각하는 방향이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편입을 좀 해주시면 될 거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수익이라는 것도, 주식 투자도 수익이라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 공부를 내가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죠. 이거를 체크를 해서 하는 방법을 알고 뭐하고 하고 싶으면 도움을 받아야죠.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서 정보를 취합을 해서 내가 투자 판단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겠죠.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강의하고 뭐하고 뭐 이제 영상을 올리는 것들은 이제 무료로 배급을 하는 거고,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이제 뭐 내가 생각했을 때 돈 되는 정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직업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서 이제 판단은 이제 자기 몫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해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아끼고 싶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은 돈 주고 사서 보면 돼. 정보 제공하는 데들 많으니까 도움되는 데를 좀 이제 추려서, 그리고 내가 뭐 나는 돈보다 시간이 많아,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하나씩 해나갈 거야 하면은 무료 정보를 이제 많이 나눠주는 데들을 이제 발품을 많이 팔아야죠. 거기에서 이제 진짜들을 골라서 내가 이제 스스로 관리를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면 되겠죠. 아무튼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하면 실패가 없다. 실패를 할 수가 없다. 제가 수익 스토리라는 영상으로 지금 소개시켜드린 종목들만 보세요. 100% 이상씩 수익 나는 종목들이 얼마나 돼요. 진짜 수십 개 될 거란 말이에요. 수십 개 될 거라는 게 아니고 수십 개 되죠. 이미 회원분들이 이 이상의 수익이 나는 과정을 뭐 이게 보고 뭐하고 한 게 수십 개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쌓이죠. 자, 근데 이제 상폐된 거는 몇 개인가? 상폐된 건 몇 개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그동안 이제 얘기하고 추천했던 것들 중에 요 정도 된 게 한 2종목 있었던 것 같아요. 2종목. 이거를 보면 이거 수십 개고 이거 2종목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평균을 보면 이긴다고, 질 수가 없다고요. 시장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런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 프로테이지를 높이면 내 계좌는 어떻게 돼요? 계좌는 영원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복리를 쌓아가면서 장이 안 좋을 때는 계좌가 마이너스가 찍혀 있다가 플러스가 찍혀 있다가 하지만, 요런 것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요런 것들이 많아져. 하나, 두 개, 막 이렇게 가다가 이게 10개 되고 100개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계좌는 이제 올라가고 내려오질 않아요.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려면은 단기 매매에 길들여지지 말고 수익을 최대한 크게 낼 수 있는 요런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